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혜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1월 중순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반등세가 꺾이지 않고 나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도는 지난번 제가 1월 전략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림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가 다른 고객분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빅테크, 홍콩의 빅테크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 제가 2023년 연간 전망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올해는 중국 빅테크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고요. 이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워낙 저렴해졌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빅테크들의 반등을 막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규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들의 변화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지난 12월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걸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리고 그 다음 해에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빅테크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그동안 최근 2년 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빅테크 관련된 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앞서 붙었던 수식어들은 주로 반독점 규제나 혹은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라는 약간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수식어로 붙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발전, 고용창출, 그리고 국제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라는 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완전히 기조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규제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빅테크를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가 중국 수뇌부 차원에서 바뀌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그 변화의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부양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동태적 제로 코로나도 엊그저께 이제 1월 8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외 입국자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때 3일 자가격리하는 것 제외하고는 모든 제한 조치가 풀린 상황입니다. 사실상 리오프닝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규제가 있죠. 이제는 빅테크 규제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슬슬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어느 부처였냐면, 지금까지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구조 조정과 빅테크 구조 조정, 특히나 엔트그룹이라는 금융 계열사 구조 조정을 주도했던 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해서 은보감회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은보감회 최고 수장이 지난 한 며칠 전에 공개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사업 관련 특별 구조조정이 이제는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일부 남아있는 기업들과의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일단은 구조조정의 핵심 부처 수장이 직접 공개 발언을 했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은보감의 수장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 직전에도 변화를 한번 암시를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2021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은보감의 수장께서 부동산 시장 쪽의 버블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버블이 증가하는 속도가 많이 더뎌지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2022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8월 달에 뭐라고 표현이 바뀌냐면 이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화 추세는 없다. 이제는 감소하는 추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춰주고 저희가 일반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게끔 매매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양도세를 환급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는 지역은 대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어 준다라든가 폭발적으로 공격적인 지원 정책이 연이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부처에서 뭔가 유의미한 발언의 변화가 있다는 건 저희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경기의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는 이제 발언이 바뀌자마자 바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빅테크 규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의 빅테크 규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엔트그룹의 상장 불발이었는데 그 상장 불발이 된 이유를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지금 엔트그룹의 사업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언제든지 중국의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부채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안정화되고 지분 구조라든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어야 상장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당시에 2020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엊그저께 마윈이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단순히 이런 지분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이 엔트그룹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14개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사업 구조조정이 중국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축소가 되어야만 규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볼 것 같아요. 이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 규제의 표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규제가 풀릴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릴 거야 라는 기대만으로 충분히 주가는 일단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분명히 회복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펀더멘탈 개선을 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끌려 올려줄 수 있는 규제가 해제되기 전에 이미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 풀렸고요. 이보다 더 앞서서 부동산, 중국 경제의 30-4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제를 먼저 풀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차원에서도 턴어라운드가 꽤 예상보다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만 지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터지고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있었던 그 모든 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경우, 그러니까 쇼크를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계속 글로벌 중국 기업들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계속해서 상회하는 기록들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성과가 지금 수차례 확인이 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 경기가 1월에 이런 방역 혼란이라든가 대규모 확산을 지나고 연간 통틀어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실적 분석을 해야 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실적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도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과거 2년 동안 있었던 모습보다는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기대가 늘어납니다. 이 빅테크 기업의 규제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말 그대로 기대고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인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블룸버그 뉴스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텐센트 산하의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위닥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사실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상장을 하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업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상의 문제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보도가 나온 게 올해 4월 전까지 미국이나 홍콩의 IPO를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즉 부동산이랑 비슷하죠. 부동산도 원래는 차입을 아예 막았었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혹은 상장이나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도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겠다. 이렇게 좀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텐센트 말고 중국의 또 대형 빅테크죠. 알리바바입니다.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이제 튀르키예 쪽에 1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랑 물류 센터를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내일 모레 투자 회수금을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을 펼쳤을 때 충분히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는 사업 전략이 짜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이 규제를 받았던 2, 3년 동안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이것은 충분히 중국 정부나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가 됐었지만 뭔가 기업들이 이제는 돈을 꺼내서 내가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건 이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혹은 중국 정부와의 소통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반대로 기업 차원에서 돈을 꺼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거기 때문에 과거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규제를 받았던 그 이전의 모습대로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이제 뭐 VC, 그러니까 VC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작은 기업들에게 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충분히 그 기업들이 R&D 능력이라든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역할들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줬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조가 바뀐 건 지난 12월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한 달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얼마나 더 지원을 해줄 것인지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혹은 자금 조달을 해 나갈 것인지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12월에 그동안 중국 정부가 빅테크를 바라봐왔던 관점은 저는 분명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부동산을 다시 살리고 동태적 제로코라를 회수를 하면서 경제가 반등하는 사이클로 2023년에는 올라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훼손시켰던 그런 규제 이슈까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보면 2023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 기대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가를 보니까요. 항생 테크 지수 기준으로 2021년 1월에 고점이 1945.2포인트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저점을 찍어 내려간 것이 지난 10월, 11월에 2,80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 반등을 하면서 4,57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 고점에서 보면 여전히 50%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올해 이 항생 테크 지수의 반등세를 기대하면서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